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경영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돈에 대한 오해, 가난한 나라가 오히려 행복하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여러 기관에서 각 국가의 행복도를 재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가난한 나라의 행복 지수가 더 부자 나라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돈은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또는 돈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좀 더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난한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제 나름대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는요, 인간한테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은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을 순화시키는, 또 현세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는, 만족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종교에 따라서 어떤 그러한 내용은 좀 차이가 이제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난한 나라가 상당히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인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믿는 그 주된 종교가 어떤 현세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체념하는 이러한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세, 이 다음 삶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만족하고 살아라 하는 내용을 자꾸 강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삶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지를 않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삶이냐, 그렇지 않은 삶이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떤 좀 철학의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회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을 줄이는 그러한 역할은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욕구가, 기대 욕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또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삶의 수준이 세 끼 식사를 해결하는 생존 유지 정도의 생활 수준이라고 하면은 크게 돈이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세 끼 밥만 해결할 수 있어도 너무 행복했던 시대였습니다. 저 어릴 때 같으면은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 하면은 연탄 한 300장, 그 다음에 쌀 한 가마, 뭐 보리쌀 한 가마 이렇게 사놓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준비만 할 수 있다면은 겨울 준비를 너무 행복했던 거죠. 저도 행복했고 부모님도 행복했고, 뭐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저희 집 주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그 이 경제적 욕구 수준이 상당히 낮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할 수 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또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행복 지수를 재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이 행복 지수 자체가 상당히 조사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난과,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과 어떤 문명 수준은 상당히 좀 비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문맹률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보다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좀 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더 갖추고 있다 할 때 우리는 또 행복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 상당히 문맹률이 높은데, 거기에서 만약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행복도를 조사를 했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식자층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식자층들, 즉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행복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상당히 왜곡된 조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 하는 것은 혹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영향으로 인한 것은 아닐까, 또는 사회적인 욕구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또 하나는 행복 지수가 상당히 왜곡돼서 조사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균형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동물적인 속성과 신적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동물적인 속성은 뭡니까? 육체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감정을 지니고 있는 거죠. 신적인 속성은 뭡니까? 이성을 지니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물적인 속성과 신적인 속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속성, 어떤 육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 또는 어떤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에서 바로 신적인 속성인 어떤 이성, 자기 생각 또는 자기 철학, 자기 실현, 이런 부분들이 더해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높은 행복 지수는 좀 더 객관적인, 좀 더 균형적인, 이성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높은 행복 지수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물질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플러스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탄탄히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좀 더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동물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